문제였죠. 54번. 54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얘를요, 치환해요. 그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일단 gt가 3인 거를 풀면 되는데, gt가 3인 거를 풀면 되는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t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t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이다라고 나와서 t값은 1이다. 이렇게 풀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t가 음실수이나도 한번 따져보면 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인데 이게 3이니까 t의 제곱이 마이너스인데 이럴 순 없죠.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t가 1인 거를 풀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치환했잖아요. 그지?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t가 fk였으니까 fk라는 값이 절대값 k의 마이너스 4인데 이게 얼마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1 나오면 끝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절대값 k는 5라고 나오니까 k는 5거나 아니면 k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랑 베타 구했죠? 근데 알파에서 베타 빼래요. 자, 알파가 큰 값이에요.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 별로 안 어렵죠?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또 있어요. 질문 57번까지. 56번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인 것 같고 57번 내가 그럼 57번이라고 했어요? 56번을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죠. 그죠? 지난번 문제 보시면 풀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풀자고요. 57번도 볼게요. 읽어보자. 보세요.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예요. gx는 1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그 다음에 합성 나 이렇게 쓸게요. 합성 gx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써있냐면 g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라고 써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g를 fx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gx고 그 다음에 제곱이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G52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풀게요. 봐봐. 일단 이거를 먼저 해야 돼. 거기서 보면 GX가 몇 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GX는 앞으로 AX 플러스 B고 나는 A 값하고 B 값을 구한 다음에 52만 대입하면 게임은 끝나. 근데 여기서 fx를 가르쳐줬어요. 보면 fx를 가르쳐줬는데 여기 봐봐요.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일단 x는 모든 함수가 되는 정의역은 다 되는 거야. 모든 실수예요. 근데 얘가 어쨌든 직선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대응이 되니까 t값은 모든 실수라고 나오고 꺾이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뭘 하나 더 찾을 수 있냐면 fx라고 쓰면 얘가 x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를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a에다가 얼마 집어넣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4를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b다 이렇게 쓰면 이게 a의 fx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gx는 얼마냐면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고 제곱이고 플러스 1이죠. 요것만 계속 비교를 해서 풀면 답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4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정리하면 얼마 나오냐면 8 곱하기 ab의 x라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b제곱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1인데 얘가 얼마랑 똑같은 거냐면 ax의 제곱이고 플러스 4a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긴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ax 제곱하고 여기 4ax의 제곱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잘못 썼죠 이거 a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 4 곱하기 a의 제곱이랑 a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a가 0은 아니에요. 왜냐면 1차 함수가 깨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4분의 1일 수밖에는 없죠.
자, A라는 값이 4분의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 힌트는 또 여기에 있죠. 얘는 1차 항이 얼마냐면 8의 1인데 얘는 1차 항이 얼마예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확인. 자, 마지막 확인하면 B는 0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4A는 1이라고 나온 거니까 상수항은 1인 거예요. 그럼 B는 0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이라고 나온 게 맞죠. 그러니 A라는 값은 4분의 1이고 B라는 값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GX라는 함수는 뭐라고 나오는 게 맞냐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X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게 맞죠. 끝났어요. 그래서 G52는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얼마예요? 됐어요, 이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GX가 1차식이다라고 나왔을 때 걔를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지?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58번부터 자, 58번부터 나오는데 또 질문 있으면 합시다. 57번부터 쭉 어디까지냐면 일단은 한 70번 정도까지 끊어볼까요? 예. 70번. 예, 70번. 또 없어요, 그 앞에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앞에. 그죠? 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70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가 0,3n 플러스 1인 점을 pn이라고 하고요. 함수 x의 제곱, x가 0보다 큰 쪽만, 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가 f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가 0,3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0,3n 플러스 1이니까 0,3n 플러스 1은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 점의 이름이 pn인 거예요. 요 점의 이름이 pn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n을 지나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요 fx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긴데 요 점이 qn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QN이라는 점에 Y좌표를 AN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얘의 Y좌표가 AN이니까 결국 AN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냥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요. 그치? 맞잖아. 이 QN의 Y좌표니까 QN이하고 3n 플러스 1이죠. 자, 요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F의 역함수다라고 써있고요. A2랑요. 그 다음에 곱하기요. 곱하기 F의 역함수에 이거 뭐야? A9다. 이렇게 생긴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너무 쉬운 게 그냥 A2는 얼마냐면 F 역함수고 그 다음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 역함수고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되니까 3, 9, 27, 2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게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데 얘는 역함수 진짜로 구한다기보다는 얘를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베타라고 놓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F 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함수 얘기니까 그냥 얘가 7인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알파의 제곱이 7이다 라고 나오니까 알파는 양수만 있으니까 루트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베타 값이 얼마냐면 28이니까 얘는 베타를 제곱하면 28 되는 수를 찾아라. 그러면 베타는 얼마냐면 2루트 7이겠죠. 다 7에 28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이 서로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곱은 2 곱하기 7이죠. 그래서 14. 됐죠? 쫄은 것 같은데요? 그치? 예, 이거 뭐지? 막, 예, 복잡해 보이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트 문제는 보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 그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79번까지 한번 또 볼까요? 있어요? 75번이요. 75번도 한번 보죠. 자,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역함수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러니까 F 역함수 A는 만약에 B다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FB는 A다 요거랑 똑같다고 했고요.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F 역함수 X는 둘이 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됐죠? 문제 풀 때 일단 얘네들은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fx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1대1 함수를 하나 그려보면 1대1 대응을 하나 그려보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려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y는 x를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녀석 역함수는 이 파란색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리세요 라는 뜻인 것까지 이해되죠? 됐죠? 그럼 항상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문제 내는 사람이 야 하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하고 교점 좀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얀색이랑 빨간색이 만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파란색하고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y는 fx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y는 f 역함수하고의 뭘 찾으라고 하냐면 교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갖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란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 풀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거 fx 놓고 그 다음 f 역함수 놓고 방정식 풀란 얘기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역함수도 아니고 역함수랑 나랑의 교점은 뭐랑 똑같냐면 y는 xy 교점하고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문제를 읽을 때 y는 fx하고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식으로 바꿨을 때도 fx하고 누구하고 x하고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야. 돼요 이해?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75번이라고 아니야 75번이라고 그랬죠. fx하고의 교점이 a, b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는데 얘가 누구랑 y는 x하고의 교점이 a, b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넘겨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죠. 7 곱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x값은 0이거나 또는 x값은 7인데 문제는 7이 답이고요. 0은 답이 아니죠. 그치? 문제에 보면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7, 당연히 yx 위에 있으니까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10 곱하기 ab는 얼마냐면 49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돼요 이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요거 두 가지를 꼭 역함수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꼭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정리를 해놓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야. 역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바꿔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요. 또 있어요? 그러면? 안녕. 없죠?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활용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도 숙제로 뭐 말은 안 했지만 예,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했던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들의 반복인데 숙제 어디까지예요? 잠시만요. 자, 했던 얘기들의 반복인데 그 중에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게 93번 문제가 하나 복잡해는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그 앞까지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고요. 93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숙제할 때 좀 짜증날 거라 이거부터 먼저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93번. 알겠죠? 한번 봐봐요. 읽어봐봐요. 문제 쓰는 동안.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들아. 네.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올해는 특히 많이 받아봐야 돼요. 제가 네. 아까 올라오면서 벽스미스 만나가지고 제가 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거든요. 네. 선생님이 막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쌤은 오늘이 1월 2일인 거 모르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말 안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뭔가 새해 같지가 않아. 맞아.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어. 그냥 똑같아. 그 문제는 다 봤나요 이제? 이거 그거 같다.
이거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가는 게. 뭐야? 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콤마, 5. 쌤 몇 번이에요? 93번이요. 네. 내가 93번이라 얘기 안 했어, 혹시? 했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지금. 자,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게 gx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fx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f 역함수랑 그 다음에 gb를 만족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f 역함수라고 했죠, 그치? 그냥 만드는 게 편해요, 이거는, 그치? 여기 접근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fx 역함수를 그냥 만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3,3은 같이 지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올라가는 게 fx인데 5,4니까 4,5를 지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6,6을 지나니까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함수를 역함수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역함수를 그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얘가 새로운 함수예요. 그냥 그렸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 역함수 a 하고요. 그 다음에 g, b 하고요. 서로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순서쌍이 총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봐봐. 내가 집어넣는 게 자연수지 결과값이 자연수는 아니에요.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봐봐. 해볼게. 자, 내가 만약에 a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점이 아마 2분의 1이겠네요. 그치? 2분의 1 나왔어. 그럼 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이 하얀색 g라는 그래프에서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애가 자연수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맞잖아. 그럼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b는 얼마면 되는 거야? 5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a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애가 자연수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근데 b가 얼마예요? 4잖아. 되잖아요.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a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빨간색 값 3 나오고 gx도 3은 지나니까 b 값도 3인 거죠. 됐죠?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데 a가 자 4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5가 나왔는데 5라는 함수값을 갖는 그래프는 b값이 2면 되겠네요. 다 되네요. 그지? a에다가 5를 집어넣었어요.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자 5하고 5.5다 이렇게 나오겠죠. 5.5라는 함수값을 갖는 x값을 찾아보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b는 얼마예요? 또 1이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 보세요. 자 6을 집어넣으면 6이 나와요. 근데 6 나오는 x값은 0이니까 a값이 6이면 b값이 0이면 되기는 해요. 근데 얘는 다른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a, b가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예, 틀리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찾은 답은 총 몇 개예요? 5. 예, 그러니까 개수를 몇 개라고? 5. 예, 그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왜 상인지 나는 계속 모르겠어요. 됐지? 예, 가끔 상 중에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고요. 별로 색다른 문제들은 없어요. 색다른 문제들은 없고 좀 더 넘겨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잘 안 보이고 상이라고 나온 거는 100번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치? 100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풀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기억나죠? 거기서 G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를 1대1 대응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하나 경우에서 따져가지고 문제 푸는 거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풀었던 겁니다. 알겠죠?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해봐요. 돼요, 이게? 넘어간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103번이 있는데 103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조금 옛날 문제인데 fx는 4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x하고 y는 fx하고의 개형이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자, fx를 내가 그려보면 x가 있고요. 여기에 y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fx라고 써져 있는데 fx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까지 오는 동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곡선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치? 맞아요? 야, 근데 아까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내 말 들려? x가 0에서 여기가 1인데 1까지 갔어. 그럼 fx 값은 어떻게 돼? 여기 1에서 출발해서 0 찍고 다시 1까지 가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빨간색이지.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에서 다시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가는 동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1에서 출발해서 0 찍고 다시 1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한번 그려버리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 게 f의 fx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몇 번 합성을 하냐면 3번을 합성을 한 다음에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라고. 이해돼요? 이거를 3번을 이렇게 합성을 하래잖아. 그치? 3번을 합성을 한 다음에 x하고의 교점을 찾으세요. 이렇게 생긴 문제라고. 이해되지? 그럼 풀어볼 테니까 봐봐요. 어떻게 푸냐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fx를 ffx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얘가 하얀색 축이고 빨간색 축은 여기에 생기고 또 빨간색 축 여기에 생기고 파란색 축은 여기에 생기지. 그러면 하얀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대응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해보면 내가 여기 좀 넓게 그릴게요.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치면 x가 여기가 2분의 1인데 2분의 1까지 오는 동안에 1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0까지 갔죠? 그러면 1에서 출발해서 파란색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가는 동안 몇 번 구불구불 있으니까 2번 구불구불이 있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요 구불구불을 몇 번 그리면 되는 거야? 2번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2분의 1에서 1까지 가는 동안은 2분의 1에서 1까지 가는 동안 빨간색은 0에서부터 1까지 갔으니까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동안 구불구불 몇 번 있고요? 2번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똑같이 구불구불은 이렇게 2번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아무래도 볼록한 그래프가 됐기 때문에요. 이 속도들은 달라서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건데 지금 그게 별로 개연성이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얘랑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요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함수랑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얘는 ffx하고 그 다음에 y는 x하고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럼 y는 x니까 내가 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일부러 그랬는데 비율이 좀 안 맞긴 한데 1,1을 지나죠. 0,0을 지나죠. 그러니까 y는 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뜻이지. 그럼 교점이 얘들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그럼 얘네 두 그래프를 갖다가 놓은 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똑같이 8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답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방정식 실근의 개수거든요. 몇 개 있냐라고 했을 때 몇 개라고 대답하면 돼요? 8개 이렇게 대답해서 답이 3번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돼요 이해? 돼요? 아까 그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물론 너무 옛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보는데 계속 옛날 거밖에 없네요. 자, 하나를 더 해보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작년 수능, 이번 수능 문제예요. 110번 있죠, 110번.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예.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요. 한번 풀어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지? 예. 아 그럼 110번까지 해요 숙제? 아니요. 왜 이렇게 계속 숙제를 물어보니? 숙제 일단 요거는 다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 130번까지요? 아니요, 푼트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네? 네,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쉬운 거 이거 한번 해봐요. 지금 109번. 야, 이거 쉬워 이제. 109번 한번 해봐. 완전 뻥이네. 네, 한번 해봐. 이 뒤에 왜 이렇게 양이 많냐? 쓸데없이. 은하야, 노트 하나 줄까요? 네. 저 하나씩 줘. 네. 이것도 한번 잠깐 보면 이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FFX는 0이다 이거 풀라는 거였어. 그치?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T라고 치환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함수랑 방정식과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그래프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얘를 치환을 한번 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치환을 해서 그러면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함수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t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t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고 그럼 이거는 문제를 두 번 푸는 건데 먼저 t가 2분의 마이너스 2라는 거는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두 번째 t가 1인 거를 풀어야 되는데 t가 1인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1이라는 값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으니까 두 분은 하나는 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얘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얘는 fx는 1이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건데 요거 관계식 만들어서 진짜로 1 놓고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에서 질문 자체가 뭐냐면 서로 다른 대실근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알파, 여기에 있는 값을 베타라고 놓으면 됐어요? 이해?
자, 얘는 x값이 알파거나 아니면 x값은 베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 얼마냐면 알파랑 베타의 중점은 이렇게 구하는데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대칭성 이용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알파와 베타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냥 가볍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방정식을 실제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예,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백구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이런 것만 나와도 4점이야. 이게 2학년 문제라고 예, 3학년 때 이런 거 나오면 4점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게요. 알겠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풀다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 한두 개만 더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면 128번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봐보세요. 128번 그거 한번 풀어봐요. 시간 줄 테니까 예, 그거 무슨 뭐 함수에 대해서 막 엄청 뭐 다른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128번 한번 풀어봐요. 예, 시간 좀 줄 테니까 읽어봐요. 읽어봐. 알겠죠? 뭐야 이 자세들 풀고 있는 거지? 풀려 죽겠어요. 야 오늘부터 9시까지잖아. 힘내. 좋지 않냐? 드디어 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필요 없어. 자 읽어봤어요? 일단 문제 읽어봤어요? 자, 별 얘기도 아닌데 F1이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F2N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함수값이 Fn이랑 똑같아요. 그치? 문제 읽을 때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이렇게 읽어도 돼요. n이나 2n이나 어쨌든 함수값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홀수라고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2n 플러스 1이나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일단 fn으로 만든 다음에 1을 더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1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값들을 쭉 작성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이해? 생각보다 되게 별로 안 어려워. 해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는 조건이 1보다는 크고 n은 28보다는 128이죠. 128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봐봐. 그럼 그냥 해보는 게 봐봐. 내가 F1이라고 썼어. 자 그러면 얘가 함수값이 얼마냐면 1이야. 여기 써있잖아. 그지?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만족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1하고 2가 함수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F2랑도 똑같은 값이지. 그 다음에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도 함수값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똑같아요. 8도 똑같아요. 자, 얘네들도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질 거야. 2의 거듭제곱은 전부 다 함수값이 1이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 128이 될 건데 얘도 함수값은 1로 나올 거야. 그치? 2의 7승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함수값 하나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두 배하면 똑같은 값이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밑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볼게.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함수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3의 함수값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밑으로 가보면 홀수로 만들어 보면 애가 F3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F3이라는 값은 얼마가 함수값이 나오는 거냐면 1 플러스 1이니까 답이 2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2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는 그 다음에 누가 될 거냐면 6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은 12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이게 2배 하니까 24라고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2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치? 물론 여기 2를 가지고 또 만들 수는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2를 가지고 만들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4, 5니까 뭐 여기서 또 5에 관련된 숫자들도 쭉 만들어지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를 2라고 함수값을 갖는 애들은 또 5가 있고요. 그럼 또 2배를 하면 되니까 10도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20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써질 겁니다. 됐죠? 그러면 4를 가지고 또 2라는 함수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 2, 8, 9죠? 그럼 9가 되고 또 1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가장 큰 애를 찾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함수값이 가장 큰 애를 찾는 거니까 지금 1이라는 함수값은 F1이 가장 먼저 가졌고요. 2라는 함수값은 1을 가지고 만든 F3이 가장 먼저 가질 거야. 그럼 여기에서 3보다 작은 숫자는 당연히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럼 이번에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는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애가 가장 작겠지. 그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2가 되면서 더하기 3이다 1이다 해서 3이 나오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만들었냐? n 대신에 3 넣은 거니까 6이 7이죠. F7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4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7을 이용하면 되니까 7을 집어넣으면 7이 14, 15죠. 그래서 15라는 값을 갖고 걔가 처음으로 4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쉽지? 그러면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를 갖는 애는 누가 될 거냐면 15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31이라는 숫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는 6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애는 얼마냐면 126, 7이 되겠죠. 그치? 됐어요? 이해? 그러니까 7이라는 함수값은 누가 제일 처음에 갖는 거냐면 127이라는 n번째에서 제일 처음으로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야. 돼? 이해? 끝났어.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가질 거냐면 127에서 가질 거야. 그리고 그때 최대값은 얼마냐면 7이야. 그리고 그 최대값을 갖게 해주는 애는 127이야. 이런 식으로 풀려면 끝인 거야. 별로 안 어렵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28번 문제입니다. 더하니까 134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능 시험들은 사실은 지식을 물어보는 부분은 좀 줄였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막 복잡하게 관계식이나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도 됩니다. 알겠죠? 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찾아내는 것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들. 이 정도만 있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 좀만 이따 다시 한 5분 있다 다시 합시다.